최경영의 최강 시사. 최경영의 최강 시사 특별 기획. 2030의 시대가 온다. 사건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남은 너무 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억울하긴 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했잖아요. 근데 그냥 뭐 위안부가 넘어가겠죠.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못하겠어. 안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 아빠 찬스가 사실 화는 나는데 불공정한 게 맞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서민으로서 수긍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한테도 곧 인맥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닥칠 수 있는 일이구나 해서. 직위가 높으신 분들의 자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유리하게 취업도 가능하고 특혜를 많이 받지 않나 좀 싶어요. 허탈하죠, 솔직히. 아무리 돈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는데 굳이 힘들고 그런 부서에 가서 제가 굳이 희생할 필요는 없다.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방금 들으신 2030 세대의 목소리에 또 어김없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최강시사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루고 있는 2030 세대 분석,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2030이 분노하는 불공정, 정의,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경영학부의 이은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관련해서 뭐 책도 쓰셨어요? 네,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이라는 책을 예. 썼습니다.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을 4050들, 60들이 잘 네네.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예. 선배 세대가 예. 참고하시라고 참고서로 제가 예. 썼습니다. 2019년에 나왔죠. 이 신세대라는 게 뭐 2000년 전 벽화에도 나와 있다고 한다는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좀 특히 지금 시대에 세대적 특성이 있습니까? 2030 세대가? 네, 그동안 늘 신세대에는 있었지만 예. 급속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그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한마디로 원주민인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다. 네네. 예. 디지털 세상에서 원주민인 거죠. 예.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란 예. 세대고요. 예. 기성세대는 이미그런트, 이주민입니다. 아, 이주민이다. 네, 저희는 이주민이죠. 예. 그래서 디지털화가 가속화할수록 디지털 원주민의 힘은 커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조직에서, 사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이 이 후배 세대를 가르치려 하고, 예. 예, 너희들이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예.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각 발생을 조직에서 한다. 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네네. 글로벌하게 이제 이게 경제가 계속 팽창하다가 수축하기 시작했잖아요. 시작한 지 지금 꽤 됐습니다. 네, 10년 됐죠. 그러니까 네. 성장통의 반대인 수축통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처음부터 돈이 없는 세대가 아니고요. 부모 세대로부터 굉장히 풍족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사실은 자수성가한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걸 내 자녀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많이 본인이 버는 거에 거의 모든 것을 투자하다시피 해서 자녀 세대에게 예. 투자를 해서 이 MZ 세대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세대예요. 돈이라는 거는 쓰는 거예요. 절약하는 게 아니고 절약하는 쓰는 게 것. 아니고.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쇠퇴, 수축하는 그런 어떤 쇠퇴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첫 번째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한마디로 보시면 압니다. 네, 예. 그럼요. 돈을 써야 하는 세대인데 돈이 없는 거죠. 돈을 잘 못 버는 세대인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왜 돈을 못 벌지? 우리는
왜 집을 못 사지?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반대쪽이라고 하면 제가 세대 갈등 부추기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구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수성가해서 우리 집을 20년, 30년 만에 산 거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산 게 아니거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 이 세대는 지금 일자리의 품질과 숫자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배 세대는 뭐 대학교 때 뭐 심지어 데모하고도 바로 취업도 하고 예. 그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 그건 학점이 일부 0점 된데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예. 선배 세대는 예. 일자리 숫자가 많았고 그렇죠. 경제가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품질도 좋았어요. 그 부인할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예. 자수성가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렇죠. 반면 이 세대는 일자리의 품질과 숫자가 다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대 내의 불평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2030 세대 중에 제가 어떤 경제학자한테 이런 아주 뭐랄까요, 엄혹한 현실에 관해서 들었는데 2030 세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집을 2채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2030 세대의 한 절반 정도는 집을 영원히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양가로부터 받게 되고 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 세대 20대 이후의 세대들은 그러면 어떤 세대는 이제 집을 2채를 갖게 되고 한 채가 빈집이 일본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극화가 또 세대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2018년에 그 계층 간 이동성이 점점 더 불가능해져 간다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스티키 실링, 스티키 플로어. 그러니까 네. 어떤 특정 계층은 천장에 딱 붙어 있고 어떤 특정 계층은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2030 MZ 세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그룹은 네. 부모로부터도 부의 이전을 받고 그렇죠. 본인도 대기업이나 아주 이름을 알만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그렇죠. 예. 계층은 바닥에 붙어서 부모로부터 받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키 플로어 바닥에 붙어 있는 젊은 계층이 지금 사회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야죠. 이 구조적으로 보면 일본의 인구 감소와 미국의 불평등을 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좀 웃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예.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예. 후배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그러니까 선배 세대보다 우리는 일자리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모든 게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그 기사 비율이, 봤어요. 예, 예.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보다. 익사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그 기사 제목이 그거잖아요. 네. 불안감에 익사하고 있다라고 기사 제목은 그렇더라고요. 그 2030 세대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산다고 하는 나라들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다는 네. 거 아닙니까? 다 어렵지만 우리나라 2030 MZ 세대가 유난히 불안하고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충분한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될 것이다가 한국 같은 경우에 61%가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가 65%가 불안해하고 있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최고 수치였습니다. 네. 예. 이 카테고리 내에서는 이 네. 분류 내에서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거는 왠지 뭔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스펙도 뭐 너무 많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 2030들이 시험만 열심히 공부해서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예. 공무원 시험으로 많은 숫자가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세대 간에 이게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뭔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세한 부분들의 공정성을 이제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 공정성 논란이 그래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 밀레니얼 관련 책을 쓰고 예. 글로벌한 추세랑 이런 걸 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예. 글로벌 밀레니얼과 우리나라 밀레니얼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공정성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밀레니얼들은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개인화, 미시화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불공정. 그거는 무조건 불공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환경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이 글로벌 밀레니얼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고요. 대신 이런 나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민감도가 훨씬 높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담론보다는 작은 민생, 그렇죠. 바로 나에게 영향을 자기 인생. 주는 거. 그러니까 딱 뭐겠습니까? 입시, 예. 취업, 군, 상사 갑질 같은 이런 갑질들. 이런 영역이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입니다. 그런 분노가 있으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게 더 부각이 되고 더 부각이 되면서 그런 거를 더 인식을 하고 그런 거를 더 표출하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갈등만 하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왜 그러면 우리나라 밀레니얼들이 이렇게 개인화된 공정성에 민감할까 보니까 입시 제도와 교육 환경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문제 하나 더 틀리면 순위가 쫙 밀려나고 그게 좀 이상해요. 대학 입시, 가는 대학이 달라지고 그걸로 인해서 취업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처럼 그냥 SAT 봐서 그 정도 그 학력 수준이라고 하면 그냥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입시 제도가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현재까지는 학생들이 우리 2030들이 딱 그런 환경이잖아요. 12년 또는 그 이상을 문제 하나 틀리면 순위 짜르락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를 매기고 너는 하나 더 틀렸으니까 내 뒤로 가. 이런 거란 말이죠. 갑자기 뭐 등수가 막 50등, 100등 떨어지더라고요. 문제 하나 틀리면. 문제 하나 틀리면.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렇구나. 학교에서부터 그랬을 수밖에 없네. 그렇게 12년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앞으로 보내자. 아니 왜? 막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울이 굉장히 민감하고 엄격해요. 안 돼. 이렇게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기성세대는 어떻게 이 MG 세대와 소통을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들어라. 되게 기성세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옳고 내 이야기를 이 친구들이 들어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이 친구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까? 호기심과 긍정적인 어떤 그 궁금증 이런 걸 가지고 일단 귀를 기울여서 목소리를 들어야 이해를 해야 그다음에 우리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인종은 뭐지? 뭐 이러면서. 완전 너무 얘들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화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 애정이 담겨 있는 호기심이 필요하다. 네, 긍정적인 어떤 호기심, 궁금증.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의와 존중 이런 마음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특별기획 2030의 시대가 온다. 세 번째 시간 경제 소비편으로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이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